안녕하세요, 허니압입니다. 커스텀 튜닝했던 스컬 스위머가 모두 완료가 돼서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물가로 나왔습니다. 물가로 나왔는데 이제 테스트 하기 전에 어떤 식의 튜닝을 했는지 보여드리자면, 자, 일단은 베이트 자체를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을 해서 여기 보시면 원래 스컬아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카툰 도색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은 저 립을 아예 고정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B모드라 그러나? 립 고정을 해서 꼬리를 위로 해서 쓰는 것처럼 아예 립을 고정을 해놨고요. 저는 이 상태로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아주 면 다 잡아놨죠. 아주 엄청 말끔하게 새거 같이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 처음에 영상 부분에 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자, 그래도 일단 4시간 만에 얻는 후다후닥 하다 보니까 트러블도 좀 많고, 그래서 뭐 그냥 일단은 제가 한번 열심히 또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한번 액션도 한번 볼게요. 이거 훅은 데코에서 나온 블레이드 이제 트래블 훅인데, 사이즈는 2호입니다. 2호. 아야, 바늘에 찔려가지고 이거. 자, 바늘은 2호 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워터로 쓸 수 있는 루어가 많기 때문에 그냥 립을 아예 고정을 했습니다. 요 립 부분이 뭐 자주 깨진다는, 머리 자체가 깨진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서 아예 보강해버릴 겸 고정을 해버렸습니다. 본드 갖다 고정을 해버렸고, 요거 한번 액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냥 싱킹 타입으로 해서, 지금 물이 생각보다 많이 탁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 액션이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시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까딱까딱이로만 쓸 생각이에요. 자, 일단 시인성은 원하던 대로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일단 시인성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냥 닐링만으로는 액션이 뭐 지금 싱킹 타입이라서 자명을 해서 와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까딱까딱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다가 립이 부러지면 그때는 뭐 이제 다시 립 없이 그냥 쓰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까딱까딱 액션은 잘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허니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요새 되게 핫한 스컬 스위머 이거를 한번 이제 개수랑 풀 튜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사고 나서 뜯어봤더니 좀 문제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개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튜닝하는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해놨고요. 분리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바늘 다 빼주시고, 이게 하단에 보시면 너트가 하나 있습니다. 나사가. 이 나사를 그냥 제거만 해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첫 번째로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은 이 관절 부분에 링아이가 두 개가 있는데, 제 거 같은 제품을 보면은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이게 링아이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벤치를 이용해서 가운데 센터로 잡아줬고, 자,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맨 위에 게 조금 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벤치로 잡아줬고요.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이 접합부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접합부를 제거를 해봤더니 미세하게 구멍 같은 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조절을 해보니까 이 벤치로 이렇게 각도를 잡다 보니까 여기 또 유격이 좀 생겨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보강을 해주려고 해요. 보강하는 방법은 이제 순간 접착제랑 소다를 이용해서 보강해 줄 건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약간 미세하게 생긴 구멍도 일단 잡아줄 거고, 이 링아이, 바늘 링아이들을 다 보강을 해줄 겁니다. 자, 보강하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소다를 조금 준비해 주시고, 여기다가 순간접착제, 뭐 순간접착제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순간접착제로 이제 조금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순간접착제가 굉장히 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믹스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강 다 하고 표면 작업까지 다 한 후에 이제 도색까지 할 건데, 자, 순간접착제를 부어주시고, 다음으로 뭐 삐죽한 거, 저는 좀 이쑤시개를 좀 주로 사용하는데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섞어 주십시오. 이 섞어는 과정에서 이제 하얀색 연기가 올라와요. 이게 몸에 굉장히 안 좋으니까 꼭 환기를 시키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교반을 해 주십시오. 이게 보통 루어 제작하시는 분들이 에포ක්시 작업하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또 그만큼의 이제 강도가 필요한 부분에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루어가 깨지거나 그랬을 때 꼭 굳이 에폭시로 작업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순간접착제랑 소다를 교반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또 그리고 빨리 굳어요. 자, 이렇게 교반을 해주셔서 너무 묽으면 막 흘러 들어가니까 약간 점도가 있게 잘 이렇게 교반을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교반이 끝났으면 이제 틈을 메꿔 줄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틀어져 있던 링아이들을 잘 맞췄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이 교반했던 거는 이쑤시개 양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새 거를 꺼내서 조금씩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한 번에 너무 욕심내서 한 번에 하시려고 그러면 이게 갑자기 너무 확 들어가 버리면 이게 또 그 사포질 하기도 굉장히 힘든 구간이어서, 자, 이렇게 요 이쑤시개도 잘 안 들어가니까 요 부분을 따라서 흘려 넣어 주십시오. 이게 점도가 너무 없다고 해도 이렇게 대주면은 알아서 흘러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너무 찍어 바르면 나중에 이거 처분하기 또 힘들어요. 처리하기, 뒤처리가. 자, 이렇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끔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메꿔 주십시오. 이거를 이제 복불복일 것 같은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쪽 방향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벤치를 이용해서 자리를 잡아준 거고요. 자리를 잡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격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작업이니까 만약에 이제 본인 제품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없으시면은 이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어차피 유격이 생긴 거라서 보강을 해주려고 다 하는 거니까 꼭 굳이 이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잘 메꿔 주십시오. 틈을. 막 너무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나눠서 해주시면은 아마 이쁘게 잘 될 거예요. 자, 저는 이 부분 이제 보강을 다 했고요. 다음으로 아까 요 미세하게 살짝 구멍 뚫린 부분도 이걸 이용해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펴바르는 느낌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은 이제 미세한 홈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굳으면 이제 사포질로 면을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강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이제 깨진 루어를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해서 쓰는데 여러분들도 깨진 루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수리를 해서 써보십시오. 이게 이제 루어 자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 방법이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메꿨으니까 여기 또 이 아래 링아이 부분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살짝 유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그냥 바르는 거 이 부분도 좀 같이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굳으면 순간조착제만 쓴 거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이게 그 혹시 오토바이 같은 거나 그런 거 카울 만들 때 쓰는 유리섬유 있잖아요. 약간 그거 유리섬유를 따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틈을 잘 메꿔주고 자, 이 부분은 이제 보강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앞부분에 요 링아이 부분하고 요 가운데 바늘거리 이 두 군데도 똑같이 보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히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봐도 이 폭이 굉장히 커요. 구멍이 굉장히 좀 유격이 많이 크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튼튼히 쓰시려면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색을 하면서 물론 저는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할 건데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게 제가 하는 방법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 이제 도색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자동차용 라카로 도색을 하시면 진짜 어지간한 기성품 루어만큼 굉장히 튼튼한 피막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자동차용 스프레이로는 안 할 거고요. 왜냐면 그걸 또 사야 돼서 그게 또 하나에 7,000원, 8,000원씩 하는데 그걸 또 사야 돼서 그냥 기존에 있던 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깔끔하게 요 부분을 메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도색을 하려고 여기를 좀 만져봤는데 이 홈이 이 빗셀 무늬들이 생각보다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무늬를 무시하고 위에다 다른 패턴의 무늬를 넣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물론 이 영상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지만 저는 이거를 찍기 위해서 지금 퇴근하고 아주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최대한 완성을 시켜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본드 작업도 좀 미리 해놓으면 편한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켜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본드를 좀 너무 많이 바른 것 같다 싶으면은 살짝 말랐을 때 이쑤시개 본드 안 묻은 면으로 이렇게 살짝 라인을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은 굽기 전이라서 잘 떨어져 나갑니다. 자, 뒤쪽은 벌써 색이 변하기 시작했네요. 굳기 시작했네요. 한 번 더, 이 뒤쪽은 이제 힘을 많이 받는 데니까 한 번 더 부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순간 접착제로 하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교반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강도가 좋고 세요. 그러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보강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굳이 보강을 안 하실 거라면은 한번 이 관절을 풀러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제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센터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이렇게 체크를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어느 정도 보강 작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접착제가 좀 많이 남아서 조금 더 보강해 줬습니다. 자, 이제 이건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니까 이제 혹시 주변에 아이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이게 손에 묻으면 굉장히 짜증이 나기 때문에 다 쓰셨으면 꼭 신문지 같은 데 잘 싸서 버려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관절을 아래 볼트를 풀었을 때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렇게 가이드가 저희가 낚싯대 가이드 1열이 됐는지 확인하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1열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셨을 때 위든 아래든 어느 한쪽이 약간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최대한 잡아주시면 이 보강은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액션이 조금 더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금방 말라요. 순간 접착제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말랐으면 면을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 사포질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는 뭐 방수를 높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600방 종이 사포로 시작을 해서 1000방으로 그냥 마지막으로 면 잡아주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셨을 때 더 이상 이제 끈끈이가 안 느껴지시면 이 사포질 하실 때도 원래 물 사포질 하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사포면에 대주시고 이렇게 살살 밀어주십시오. 원래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천천히 사포질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루가 밀려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물사포질을 안 하시면 이걸 다시 본인 이제 패로 흡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사포질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루가 엄청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 도색할 때 기존의 페인팅도 벗겨내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덮어야 될 색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서 할 생각입니다. 이거를 다 벗기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벗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사포질을 해서 벗기는 방법도 있지만 신날을 이용해서 벗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날을 잘못 쓰면은 누어 자체가 몸이 뭉개져 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런 노가다는 좀 생략을 하고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영상에 카메라가 좀 나오나?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쪽 면은 깔끔하게 벗겨졌는데 이쪽 면은 이렇게
약간 들어가게 덜 벗겨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약간 미세하게 유격이 있던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채워준 겁니다. 채워줘서 이 부분만큼 다 깎아버리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작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포질을 했던 부속은 원래 물로 깨끗이 닦아서 가루를 털어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후다닥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색 부스로 한번 가볼까요? 고고싱. 자, 이제 도색을 위해서 도색 부스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삼각대가 고정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 도색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도색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보강이 끝난 제품을 자, 이렇게 닭꼬치 꽂듯이 꼬치에다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색을 시작할 건데, 자, 여기서 가장 제일 첫 번째 뿌릴 도료는 바로 이제 이 서페이서라는 겁니다. 서페이서는 이제 도료에 안착을 도와주고 피막 강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데 효과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색을 하기 위해서 서페이서라는 걸 꼭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서페이서를 안 해도 되지만 서페이서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브러쉬로 뿌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병에 든 걸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용 락카 갖다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작할 이제 첫 도색에 올라갈 거는 서페이서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플라스틱 루어다 보니까 건조기에 돌리면은 변형이 올 수도 있어서 최대한 이제 자연 건조를 해가면서 작업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은 그렇게 길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막 준비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황하고 콤프를 키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BGM을 좀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색을 하기 위해서 서페이서라는 거를 구매를 하셨다면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녀석부터 골고루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잘 안 나오네. 자, 이 도료를 뿌리실 때는 너무 이렇게 가깝게 뿌리시면 안 되고 좀 어느 정도 한 15cm 이상 거리를 두신 상태에서 뿌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완벽하게 색을 다 안 덮어도 돼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이 첫 작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뿌려주시죠.
요새 낚시를 다니냐고 한동안 장비를 안 썼더니 장비에 조금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가까이 칠하거나 너무 많이 칠해버리시면 이제 흘러 넘치니까, 그러면 이제 물방울 맺힌 것 같은 자국이 생겨요. 그럼 별로 안 이쁘니까 좀 최대한 천천히 여러 번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서페이스를 듬뿍 뿌려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얘가 좀 건조가 돼야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건조 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서페이스 작업을 했던 파츠에 검은색 칼라를 올리고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반 스프레이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서페이스를 모두 다 뿌리신 후에 건조가 되면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뿌려주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처럼 이렇게 도색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색깔의 다양성이나 커스텀의 다양성은 이제 제약을 받겠지만, 간단하게 서페이스 후에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커스텀이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마감을 해주는 게 총 3가지의 단계를 거치면 끝나는데, 큰 틀로 따지면.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부스가 있고 스프레이가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커스텀을 할 건지 보여드릴 겸 작업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후황하고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서페이스를 뿌려놓은 파츠에다가 검은색 도장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처럼 작업을 하실 분들은 원래는 이 하도를 이렇게 라카 도료가 아닌 우레탄 도료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 영상을 길게 찍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레탄 도료를 안 쓰고 일반 라카로만 작업하는 점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발색이 생각보다 이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대충 이런 식으로 커스텀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너무 많은 비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독학을 한 거라서 뭐 이제 제가 남을 가르쳐 줄 실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이쁘게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믹스해놓은 도료는 다 쓰기 위해서 조금 두껍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블루라는 파란색 컬러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컬러랑 좀 다르고 좀 묽은 파란색이 있는데, 그걸로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위랑 아랫부분에 포인트를 줘봤고, 자, 이제 다음으로 이런 망을 팔아요. 이런 망은 이제 그 사이트 찾아보시면 많은데, 이 망을 이용해서 패턴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바싹 잘 붙여가지고, 근데 이게 2단계에서 좀 많이 말아먹어요. 망 이렇게 해놓고 할 때가 이렇게 망을 잘 감싼 다음에 하는 게 가장 빡센데, 이게 지금 마음은 급하고 너무 날려서 했더니 원하는
기준치만큼의 성과가 안 나와서 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자 그래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략 이렇게 마지막 단계를 치를 때쯤이면은 느낌이 와요. 이번 건 망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이용해서 칠을 하면은 이런 식의 패턴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꼬리 부분은 그래도 좀 패턴이 잘 나왔는데, 저 앞부분은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칠하다가 제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텀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뭐 약간 디테일업 해주고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톱까지 칠해버립니다. 꼭 그렇게 구독을 안 누르고 가야 속이 우려냈냐?